간밤 미국 증시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먼저 다우지수는 0.6% 하락을 했고요. S&P는 0.2% 내렸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반면 0.3% 상승을 했는데요. 특별히 어떤 방향성 없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채 수익률은 하락을 했습니다. 네, 하락을 해서 지금 4.8%대 10년물 기준으로 4.8%까지 내려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크게 약발이 없었던 거죠. 그죠?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, 아마존, 메타, 인텔 등 다 이번 주에 실적을 공개를 하는데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도 있지만 자꾸 이제 월가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야 한다라는, 너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멘트들이 자꾸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럼 실적 확인하고 가자라는 이런 심리들이 맞물리면서 아마 증시는 방향성 없는 그냥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증시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할 텐데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. 먼저 장중에는 5.02까지도 상승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또다시 전보다 조금 더 올라갔던 거죠. 지난번에 5.00이었나 그랬으니까.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5.05%를 돌파를 한 건데 그러다가 좀 밀리면서 4.848까지 내려온 거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이유는 있습니다. 국채금리가 내려온 이유는 있는데요. 그리고 국채금리가 이렇게 내렸는데도 증시가 그렇게 환호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또 잠시 후에 따로 준비한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자, 두 번째 이슈. 그래도 국채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그나마 좀 안정을 찾았다. 그래서 낙폭이 커지진 않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, 이건 재밌는 건데 저희가 어제 S&P 500이 결국 200일 이동평균선 하향 이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게 빨리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돼야 되는데 반등이 안 되면 이게 또 추세적 하락 가능성, 장기 추세의 붕괴, 추가 하락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좀 골치 아파진다라고 했어요. 근데 일단 S&P 500은 오늘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200일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갑자기 이 두 번째 이슈 앞두고 저 무슨 갑자기 S&P 500, 200일선 얘기를 하나 할 텐데 요 ETF 페이서 트렌드 파일럿 US 라지캡 ETF PTLC 이게 티커인데요. 이게 200일 S&P 500 지수의 200일 이동평균선을 약간 이걸 모멘텀으로 해서 거래가 되는 이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그런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스마트 베타 ETF다라고 하는데 이 총 자산 규모가 거의 22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 기술이 어떤 거냐면 스킵이 S&P 500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5거래일 연속 거래가 되면 포트폴리오가 자동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. 현재는 주식 비중이 100%인데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5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포트가 주식 50%대 국채 50%로 바뀐다고 해요. 그 얘기는 지금 20억 달러라고 했잖아요. 22억 달러. 거의 10억 달러가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. 특히 이게 라지캡이라고 하는 건 대형주를 중심으로 포트에 담겨져 있는 거니까 대형주를 중심으로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국채로 담게 되고 그러다가 이게 계속 하향세를 이어가다 보면 200일 이동평균선 그 자체가 꺾이는 시점이 와요. 그때에는 모든 주식을 다 팔아서 국채를 100%를 갖게 되는 이게 그런 스킵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그동안 그냥 S&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그런 SPY ETF라던가 이런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대요. 그러니까 우리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그냥 단순한 기술적 지표로 보기에는 실제로 그대로 이게 하향 이탈하고 꺾이고 하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하다 보면 오히려 수익이 더 높았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시사점은 뭐냐? 그래 10억 달러 매물 나오고 최악의 경우 20억 달러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시장을 막 뒤흔들 그런 규모는 아닌데 이런 류의 투자 전략을 펼치는 펀드 ETF가 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.
그럼 결국은 또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S&P 500이 200일선을 빨리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.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더 밑으로 방향성을 열어둬야 되는 지금 그런 되게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시장의 현 주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슈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이슈는요. S&P 500 기업 중에 현재까지 실적 공개한 기업이 한 24% 정도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한 120개 정도 기업이 실적을 공개를 한 거죠. 근데 실적을 딱 까보니까 우리 2분기에 바닥 찍었고 이제 3분기부터 개선되고 4분기에서는 뭐 오히려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고 이런 우리가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실적 자체는 뭐 그냥 양호하다고 합니다. 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. 그런데 향후 가이던스를 기업들이 제시를 하잖아요. 앞으로 4분기 실적이든 뭐 연간 실적이든 내년 실적이든 이게 오히려 다소 좀 뒤처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나온다고 이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. 여기에 블랙록에서도 투자자들이 기업 수익에 대해서 다소 낙관적이다.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높은 것 같다. 라는 또 그런 경고의 메시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3분기 실적 모멘텀이 되게 강렬할 거다라고 강력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요거는 약간의 이제 좀 톤 다운이 필요한 그런 국면이다라는 이제 월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조심을 해야 된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서서 국채 수익률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런데 증시는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. 이분의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빌 에크먼인데 퍼싱 스퀘어의 회장이자 뭐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로 꽤 유명해요. 뭐 헤지펀드의 뭐 대왕 뭐 이런 수식어도 붙는 그런 사람인데 요 분이 지난 8월에 내가 장기물 국채금리 공매도 할 거야라고 공매도 시작했어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도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이걸 이제는 청산하기 시작했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본인의 옛날 트위터 X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. 그게 오늘 많이 이슈가 됐고 이게 결국은 국채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8월에 이 장기물 30년물 국채를 공매도하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장기적으로 과거와 같이 이렇게 낮은 물가는 되지 않을 거고 장기 인플레이션 자체가 상승할 거야. 그렇게 되면 국채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베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국채 공매도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8월부터 지금까지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죠. 이분은 아마 꽤 수익을 내고 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그거를 청산에 들어간 거예요. 10년물 국채 금리가 5%도 찍었고 뭔가 이제 이 정점에 다가왔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잖아요.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내가 이 공매도를 하는 이 공매도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기에는 세상에 너무 많은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고 있는데요.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아마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될 것이다. 그러면 분명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 이미 금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채권을 내가 계속 공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건 너무 위험해 보인다. 첫 번째. 두 번째는 지금 경제 상황이 우리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 데이터가 우리가 경제 데이터들 보면 다 견고하고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경제는 이런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보다 뭔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게 본인은 이게 보인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경제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결국 이제는 채권금리 떨어질 것이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매도했던 거 청산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국채 수익률은 떨어진 건데 경제에 대한 우려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이거를 뭐 완벽하게 이걸 호재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했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증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면 와 진짜 희망도 없고 웃을 일이 없네라는데 그래서 또 이거를 반격할 하나 준비했습니다. 우리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님께서는 CNBC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요즘 자꾸 이제 채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잖아요. 이제 금리도 뭔가 정점론이 좀 다가오고 있고 막 이러니까. 그래도 채권보다 주식이야. 주식을 해야 우리 투자자들 계좌가 성장할 수 있어. 돈 좀 벌 수 있어.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.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5%를 돌파하더라도 그래서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크더라도
결국은 주식을 고수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기업이 결국 인공지능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밖에 없고, 그래서 미래에는 이 기업들이 더 강한 수익을 얻을 것이다. 그러면서 우리 AI 돌풍이 지난 분기였잖아요. 근데 이 AI가 전분기로 끝난 거 아니야. 이거는 어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이고, 이건 결국은 현실이 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, 그동안 우리의 어떤 경제 역사를 봤을 때 우리의 성장은 생산성에 의해 주도가 됐었다. 그런 면에서 이 AI는 또다시 생산성을 업그레이드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한 이슈고 주식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주식이 투자자들에게는 더 나은 어떤 성장의 기회, 더 높은 수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, 지금 지정학적 위험 증가하면서 증시가 많이 이렇게 위축되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,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또 이분은 입장을 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것도 봐야 우리가 마음이 좀 놓이죠. 그래서 이런 내용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.